오늘 경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완패입니다. 완패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런저런 핑계도 대고 싶고요. 변명도 하고 싶죠. 우리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면서 말이죠. 이 경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패배였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한켠에서는 좀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점, 이 뼈아픈 패배 속에서도 교훈은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시면서 또 남은 경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설 연휴 잘 보내고 나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가 쉰 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네. 뭐 좋게 말씀드리면은 3일간 열렸던 것보다는 나았을 것 같고요. 물론 일본만큼 빠진다라는 건 뭐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어차피 환율 문제니까. 근데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나 선진국보다는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이제 뭐 이머징 마켓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중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 휴장이기 때문에 그쵸. 내주에 또 개장이 됐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지금은 중국과 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하튼 뭐 쉰 대가를 치렀다기보다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강연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해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예 대형주를 이제 뭐 경기 민감성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상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그러한 게 또 지금 연초니까 딱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올해 1월 첫째 주의 분위기, 1월 한 달간의 분위기, 전반적인 올해 한 해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허 의원님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예, 뭐 장중일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계속 시세를 저는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도 캡처해 놓고 했는데 일본이 저렇게 빠지는 것을 저는 좀 뭐 본 적이 없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렇게 빠지는 게 이틀 동안에 지수가 10% 빠졌으니까 거의. 네. 좀 뭐 큰일은 큰일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엔도 거의 뭐 114, 제가 본 게 오늘은 112까지 또 갔는데 엔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빠지고요. 중국은 오늘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뭐 블룸버그에 나왔던 게 뭐 그 카일 베스 이야기하면서 우리 돈 규모로 뭐 일경 화폐 발행 증발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한 4,000조 정도니까 4배가량 큰 충격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것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별로 걱정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좋게 말하면 뭐 이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기가 예고하고 오냐 뭐 이런 걸 텐데요. 네. 사실 신호들은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글로벌하게.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이제 계속 무뎌져 가지고 뭐 우리가 마치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자꾸 저렇게 해도 별로 영향 없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네. 시장도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엔이 장중에 112까지 빠지게 되면서 거의 원엔이 1,070원까지 갔거든요. 100엔당. 뭐 이거면 엄청나게 우리가 수출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좀 덜 빠지긴 했어요. 그쪽 그룹주들이. 근데 이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 가지고 또 이거를 또 전체 수요 증분을 좀 생각해 보기엔 좀 더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전자부품까지 그럼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뭐 같이 끌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옵션 만기 오늘 시황 오랜만에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야, 이게 웬만한 이 V자, 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네요. 양매수해가지고 수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 금요일장에서 양매수를 했다 그러면 콜과 풋을 그냥 돈 가격, 인더머니라든지 OTM이라든지 어떤 거 하나 잡아서 든가 했으면 오늘 뭐 풋은 한 10배가 났었고요. 콜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9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큰 장이 한번 옵션 시세 오랜만에 2월 만기에서 한번 보여줬다는 거는 또 이벤트성으로 의미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벤트 종료로서 오늘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내일 또 좀 다시 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경기 분위기 두 분 모두 다 상당히 좀 심각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선수들 라인업 보시죠. 1번 타자 KTNG, 2번 CJ, 3번 빅텍입니다. 4번 셀트리온, 5번 50, 6번 현대그린푸드, 7번 SK이노베이션, 8번 코나이, 마지막으로 9번 타자는 현대상선입니다.
오늘은 지금 하락, 그러니까 부진했던 선수가 월등히 좀 많은 모습이고요. 재밌네요. 오늘 라인업. 뭐 홈런 친 선수가 2명이나 되지만 또 거의 퇴장당했죠. 오늘 하한가 간 선수가 또 1명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라인업은요. 네, 뭐 사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한 시장만 본다고 해도 상승 종목이 제가 알기로 100개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라인업에 상승 종목만 나오기는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4번 타자이긴 하지만 오후장에 또 하락했잖아요. 상당히 좀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재료로 뭐 보합도 못 챙기고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뭐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상승하거나 아니면 좀 성적이 좋았던 종목 중에 빅텍 정도만 그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내수주라도 좀 버티든가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라도 좀 도드라진 상승을 기록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예고되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의해서 대북 관련주인 빅텍만 좋았다라고 본다라면 나머지 전 테마와 전 업종은 뭐 하락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 없다는 것을 오늘의 라인업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허 의원님도 특징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빅텍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4월 총선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해는 돼요. 제가 아침에도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항상 이런 거 하니까 선거철만 오면 근데 그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 뭐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국민들 목숨 담보로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근데 60만 장병이고 지금 60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때 60만이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4인 가져가면 곱하기 4하면 240만 가족이 맨날 기도하거든요. 아들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전투화도 못 벗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정치적인 색깔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엄청 오래 갑니다. 이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나지 않아요. 한 4월까지도 충분히 총선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이고 핵잠수함도 지금 뭐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북 경색인데 뭐 다 정치권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4번 타자 셀트리온은 오늘 개인적으로는 4번인데 최악 종목이 돼버렸어요. 고점에서 한 14% 밀렸기 때문에 막 14만 원, 15만 원 불렀던 중소증권사 TP 따라갔던 사람들은 또 다 오늘 물렸을 거예요. 거의 6천억 거래 됐습니다. 오늘 엄청난 자금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양시장 합산 거래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여기 잠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상당히 좀 오늘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치다가 뭐 계속 죽었으니까 오후장에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50이나 뭐 이런 쪽들은 스모그 관련주들로 테마성으로 작은 종목인데 혼자 또 상한가 넣었던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나 현대 그린푸드나 뭐 코나이 이런 쪽들은 코나이는 어닝 쇼크 나면서 아침에 예고했었는데 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바로 그냥 하한가까지 넣어버렸고요. 현대 상선도 요거 좀 뭐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플로우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까지 왔다는 게 공시가 되면서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중간중간에 힘을 낼 만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서 그렇네요. 지금 어떤 선수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이 장에 또 기분 좋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빅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네. 진입했는데요. 방산주는 늘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네, 뭐 빅텍, 스페코, 퍼스텍 세 종목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말씀드린 순서대로 또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빅텍이 사실 뜯어보면 또 그렇게 테마로만 치부가 될 만한 회사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뭐 진심된 방산주이긴 맞습니다. 예, 방산주의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뭐 쓸데없이 방독면 부품 하나 만들고 있는데 방산주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맺히는 회사들 많은데 네네. 이 회사는 실제로 통신용이라든가 유도 무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주요 네. 이제 메이커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실적도 한 당기 순이익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오늘 제가 상한가 진입하기 바로 전에 시가총액이 한 800억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뭐 올해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면은
뭐 현재 LIG 넥슨이나 다른 이제 방산주와 비교해 본다고 해도 와 굉장히 고평가구나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어요. 나쁘진 않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규모가 너무 작고 네. 시총이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워낙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좀 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좀 전에 이제 허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남북 경색 국면이죠. 뭐 미사일도 발사됐고 거기다가 뭐 미국에서 또 뭔가 핵잠수함을 포함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치 국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설이 끝난 이제 중국의 연휴 이후에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거기다 뭐 개성공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 테마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좀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매년 상반기에 연간 고점이 항상 나옵니다. 이 종목이. 근데 왜 상반기인가 하고 가만히 따져 보시면은 연초만 되면은 뭔가 자꾸 북한과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 하면 북한의 고위층의 생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 2월 달 하고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주요 군사훈련이 다 밀집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대출 국면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 테마주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항상 6월 이전에 보통은 한 4월 달 이전에 고점이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와 지금은 물론 뭐 좋고 사안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이후에 또 굉장히 하반기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승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잡으시는 게 무턱대고 더하기보단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국방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절반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물론 이 전자전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매출이 가장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방산 뭐 용품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확실하게 보면은 일단 뭐 방산주인 거는 확실합니다. 예.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좀 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한동안 더 갈 걸로 봐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2주로 못 간다. 뭐 이런 증권사 분석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거 가지고 선거 테마까지 엮기는 저는 좀 무리수 같고 대신 글쎄요. 갑자기 북한과의 지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지금 워낙에 시세가 한번 좀 크게 붙어 있고 네. 또한 이제 오늘 거래량 순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올해 들어서 나온 거래량 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에서 있어서 어떤 상투의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 들어올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매수세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조금씩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네, 저는 2번 타자 CJ 갖고 왔습니다. CJ. CJ 요즘 들어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장에서도 이제 뭐 CJ 빠지는 거 보면서 총 4번 뭐 200에서는 건드렸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했었는데요. CJ는 그냥 좀 시장 상징성을 띠는 것 같아서 그냥 자꾸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번에 작년에도 7, 8월 달에 모 자산운용사에서 주도했던 랠리가 끝나고 나서 CJ가 많이 꺾였던 부분도 있고요. 소비재하고 뭐 주식 안 하면 뭐 하냐 해서 이제 뭐 한동안 붐을 일으켰던 그쪽 운용사에서 좀 많이 편입했다는 소문도 돌았었어요. 그래서 시세가 좀 좋았는데 좀 꺾이고 나서 코스닥 7, 8월 달에 망가지고 나면서 CJ도 같이 좀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 관련된 증권사도 좀 안 좋았던 시세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반격을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자회사들이 다 좀 엉망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봤던 이유는 투자 컨셉 아니고 소비 컨셉으로 소비 뭐 내수 주도 성장형으로 가고 있던 종목인데 실적이 안 나왔다, 어닝이. 그러면 투자도 안 돼, 소비도 안 돼. 그럼 이제 뭐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CJ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갖고 와 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투자인가 아니면 또 소비재인가 좀 봐야 되는 고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금요일하고 오늘장에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0에서는 이탈이 종가로 나왔는데 네네. 이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CJ는 그럼 현 시점에서 추세 이탈로 판단하세요? 200에서는 깼는데요. 뭐 주추세 깨고 나서 여러 번 부딪히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 싸움이겠는데 코스닥 작년 또 차트랑 유사하게 나갈 수 있죠. 자꾸 때리면 이제 턴하면서 약간 완화되고 종가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리까지는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정도면 뭐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도 좀 어쨌든 뭐 추세는 뭐 아직까지 주추세가 완전 깨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자꾸 뭐 200의 선을 건드리고 내려온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국면에 지금 노출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지 못한 선수, 그렇죠. 네, 좀 안 예의주시해 좋다고 볼 봐야죠. 만한 네. 그런 선수로 CJ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안 볼 수가 없겠죠. 저도 이 선수 얘기 좀 하고 대장가가 싶어요. 워낙에 좋았고, 일단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셀트리온의 재료 노출 강도가 너무 세요, 지금 연초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재료 일단 노출 그러니까 강도가 기대를 해볼 세다. 만한 재료들이 원래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미국의 FDA의 어떤 승인을 통해서 유럽 이후에 미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자회사 셀트리온 뭐였죠? 헬스케어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고점을 지난 1월 달에 만들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제 생각에는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면은 셀트리온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셀트리온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고 오늘 나왔던 이제 램시마에 대해서 미국 FDA가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 승인 권고라고 하는 것은 뭐 최종 승인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최종 승인 권고가 되게 되면 보통은 다 이제 최종의 승인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4월 9일자에 이제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뭐 그렇다면 뭐 4월 9일 승인 받을 거니까 계속 올릴 거냐 이거 다 한꺼번에 제가 볼 땐 반영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개장가 부분이나 물론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야 이런 장에서 이 정도 재료 가지고 한 4, 5% 오르고 있으면은 그래 뭐 정말 좋은 재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1월 달에 어떤 뉴스플로우를 따져보면은 현재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재료들이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7, 80% 확률로 올해 상반기는 연간 고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어떤 강력한 운봉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주가가 그 좀 꺾인다라고 하면은 거의 올해 고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약품처럼 이제 기대감 가지고 이제 쭉 올랐다가 실제로 계약 체결이 딱 돼가지고 막 몇 조짜리 계약 빵 터지고 이러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르겠죠. 근데 셀트리온은 일단 그 미국의 램시마 시장 20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10% 먹는다고 했을 때 2조 원 정도 수준이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뭐 상당 부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게 터지게 되면 이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글쎄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뭔가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적인 측면은 상당히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 노출로 인한 단기 차익 매물 출회로 오늘 좀 밀렸다. 오늘 기간 많이 켜놨어요, 그리고 되게. 보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는 약간 최근에 셀트리온 최근에 시세 계속 보면서 많이 팔고 있어요. 속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5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쌍끌이 매도를 하던데 보니까 이 1월 달에 직전 고점 수준에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은 좀 속상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허 의원님은 오늘 셀트리온 좀 어떻게 보셨어요? 셀트리온 저는 네. 이 종목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사죄의 표시죠.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 월간으로 띄워주시면 제가 뭐 4만 원대 그때 막 2014 벌써 3년 전인가요? 네. 2013년도 상반기에 월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월봉. 그 재미는 제가 이걸로 소설도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거 뭐 4만 원대 가겠어 막 이랬다가 좀 밀리니까 더 빠져 네네. 그랬는데 오늘 18만 원이었다고요? 얼마? 오늘 12만 장중은 원인가요? 12만 9천 원 고점이에요. 12만 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4만 원이면 3배 났던 시세를 네.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연구원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 네. 일단
제일 세게 보는 쪽은 2조 원이면 OP 마진 40% 잡고 이 OP 마진은 제 추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8천억씩 더 하면 뭐 네트로 한 6천억 한다고 하면요. 대략 5, 6천억 한다고 그러면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면 연 매출이 2조 원씩 더 생기는 회사인데 연간으로 3조 원 하면 40% 잡고 1조 원씩은 한다는 얘기인데 시총이 한뭐 지금 한 14조 됩니다. 13배? 예, 13배, 14배밖에 안 나오니까 바이오 치고는 와 완전 비싸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아까 4월 달이 최종 승인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근데 네네. 열 몇 배 수준이면 많이 비싼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풀로 보니까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 20 몇 개 중에서 나머지 21대 5인가로 결정이 나는데 2월 9일 날. 그 중에 반대표 5개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이래요. 걔네가 셀트리온을 그렇죠. 되게 좀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쟤네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약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제가 선의로 그랬는지는 제가 그 J&J의 의중을 파악할 수는 없죠. 근데 네. 그냥 21곳은 찬성하고 5곳 반대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이니까 네. 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봐서는 뭐 랠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운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연곤 견해처럼 좀 많이 반영됐고 사전에 네. 그래서 좀 단기 고점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고점에서 급등락을 해서 꺾이면 시세가 좀 힘들다고 봐야죠 단기로는.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이게 고령하고 바이오 제약이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업종으로 보면 1등, 그러니까 낙폭 1위가 바이오더라고요. 기술 성장 기업 거의 8% 빠졌어요. 네, 업종 네. 지수가. 그래서 시장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후로 또 뭐 살아난다고 하면 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뭐 저거 보고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좀 지켜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평균선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 트레이더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제가 트레이더면 네. 저는 그대로 보거든요. 전통적인 걸로 네. 클로즈 그러니까 종가 보고 5일선 보고 21선 보고 뭐 학교 같은데요. 61선 보고 121선 보고 201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요. 그것을 안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이유는 다들 그거 보니까 그 신호 따라가서 매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3일도 만들고 뭐 10일도 만들고 뭐 분봉으로 쪼개서도 보고 누구는 121선도 보고 뭐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거는 각자의 트레이딩 기술하고 개인 원칙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셀트리온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좀 함께 섞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MVP를 뽑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뭐 덩치는 작지만 예, 이 시장에서 또 뭔가 파워를 보여준 예, 빅텍에게 MVP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런을 쳤습니다. 빅텍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625원의 거래 마쳤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봐도 좋을 것이다. 두 분은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는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내일 경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말로만 이제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주식 시장도 뭔가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또한 이제 뭐 이러한 좀 안 좋은 뉴스에 굉장히 하방으로 상방의 좋은 뉴스보다는 하방 쪽으로 안 좋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벌써 올해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크게 내리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원자재가 거기에 따라서 또 올라가지도 않고 유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뭔가 잘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죠. 뭐 이렇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안 좋다는 어떤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경기 둔화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이 뭐 나올 게 별로 없죠. 일본처럼 해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살리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좋잖아요. 자기네들 좋은데 뭐 딱히 신경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뭐 하다못해 립서비스성의 대책이라도 좀 나와줘야 증시가 뭐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좀 추가 하락에 제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옐런 총재의 어떤 의회 발언이라든가 시장에서는 뭐 3월달 FOMC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여하튼 뭐 발언상으로라도 좀 나와줘야 뭔가 시장의 하락이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물론 중국과 좀 약간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과연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반대하던 사드가 들어오면은 뭔가 그 뭐 무역 보복은 아니라고 해도 뭔가 어떤 경제적인 있어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내일은 어차피 휴장이니까 안 나온다고 쳐도 다음 주 중국 증시의 흐름 내지는 중국의 어떤 그 경기라든가 아니면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발언의 수위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올해 들어서 기록했던 1850 라인대에 대한 지지력 타진 국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대책도 좀 나오고 뭐 중국 증시도 무난하게 나오고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금 좋아지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이런 불안한 경기 속에서 잘 버틸 만한 믿음직한 선수들로 구성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클린업 트리오는요? 첫 번째 종목은 게임 중인 게임빌이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G생명과학,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세 종목 모두가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하나는 올랐고 둘은 제한적인 하락만 보여줬습니다. 게임빌은 오늘 이제 엔소프트도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좀 덜 빠졌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소폭 올랐는데 물론 이제 게임빌이 그 발매한 게임에 대한 다운로드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한 어떤 주가를 버텨내는 수급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주가가 좋아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뭐 유가증권 시장의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덜 빠지는 것처럼 현재 게임주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다른 이제 제약주들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슬슬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건 타이밍이기도 한데 오늘 LG생명과학을 뽑은 이유는 역시 뭐 오늘 좀 좋은 그 뉴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발표됐던 4분기까지 실적 추세를 본다고 해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좀 안정시에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사실 이제 엔화가 워낙에 강세니까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좋으려면 자동차주가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 세계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나라 수출주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올라가 버린 엔화에 대한 어떤 수혜 종목을 찾기에 골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현대모비스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게임주 게임빌 나왔고요. 이 LG생명과학 오늘장에 호재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혼합 백신 유펜타가 WHO에서 이 PQ 승인을 획득했다. 오늘 장중에 좀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로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2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있는 이슈들 그리고 견해들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경기 분위기가 한동안은 좀 좋지는 못할 것 같네요. 방어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